혹시 리더십 때문에 요즘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벤 호로이치의 통찰을 통해서 리더들이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근데요, 그의 조언은 뭐랄까 평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불편할 정도로 직설적이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호로이츠는 딱 잘라 말합니다. 리더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바로 망설임이라고요. 이 망설임이라는 게 조직 전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독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우리는 도대체 왜 망설이는 걸까요?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큰 장애물인 이 망설임을 뛰어넘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리더의 가장 힘든 싸움은요, 조기 밖에 있는 시장이나 경쟁사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호로이츠가 어떤 파일럿한테 배운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비행기 추락사고 같은 큰 재앙이요, 사실은 어떤 한 번의 거대한 실수로 빵 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여러 개의 나쁜 결정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터지는 거죠. 성공은요? 성공은 정반대예요. 어렵지만 올바른 그 작은 결정들을 계속해서 내리는 것. 바로 이게 자기 내면의 심리와 싸워서 이겨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압박보다 자기의심이나 두려움 같은 이런 내면과의 싸움이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호로이치의 한 친구는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시간조차 내가 스스로에게 가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이런 내면의 싸움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면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건 호로이츠가 자기 회사를 상장시켰을 때 이야기인데 이걸 보면 딱 감이 와요. 당시 매출이 고작 200만 달러였어요.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죠. 근데 다른 선택지가 뭐였을까요? 바로 파산하는 거였어요. 이처럼 리더의 결정이라는 건 종종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망설이면 그냥 끝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호로이츠가 말하는 리더십 가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동의하는 결정이라면 사실 리더가 없어도 됩니다. 진짜 리더의 가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리더의 마인드셋을 팀을 만드는 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관리적 레버리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리더 혼자 노를 젓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각자 엔진을 달고 회사를 앞으로 막 밀고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리더는 그들에게서 오히려 힘을 얻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팀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리더인 내가 팀을 계속 닥달하고 있나요? 아니면 팀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회사를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나요? 마케팅을 하나도 모르는 CEO가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리더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서 레버리지를 얻어야 합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 사실 호로이츠가 쓴 그 유명한 글 있죠. 좋은 PM, 나쁜 PM. 바로 그 글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는 PM이라는 역할이 단순히 문서를 잘 쓰는 게 아니라 아무런 공식적인 권한 없이도 팀을 이끌어서 제품을 성공시키는 리더십 그 자체라고 본 거죠. 이 원칙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1996년에 그냥 회사 내부 메모로 썼던 글이에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테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인 셈이죠. 자, 이제 판을 더 키워보죠. 이 모든 철학이 그의 회사 A16G의 실제 투자 전략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그들의 투자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강점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역발상적인 철학인데요. 보통 우리는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 누구보다 눈부시게 잘하는 게 뭔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왜냐?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강점 하나가 결국 게임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힘든 결정과 내면의 싸움을 하나로 꿰뚫는 마지막 냉혹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뭔지 아세요? 바로 세상이 공정할 거라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똑바로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해준 아주 단순하지만 뼈아픈 조언. 인생은 공정하지 않단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이 원래부터 공정하지 않다는 걸 정말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바로 오늘 그토록 망설이고 있던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